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2월 11일 NSC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뭔가 좀 북쪽에서 네. 북쪽 서울에 눈이 많이 왔던데 아무튼 거기도 이제 눈바람과 함께 좀 특이한 뉴스가 들리던데 혹시 보셨어요? 대설주의보? 대설주의보 말고 백두산. 백두산. 주말에 대설주의보 진짜 나왔었는데. 진짜로? 네. 네. 경기도권은 장난 아니었어요. 눈산을 한 2시간 올랐네. 아무튼 백두산 미령 8일 기온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7도. 야, 거기는 최고 온도도 영하 17도밖에 안 되는 거야. 최고 온도 영하 17도야.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 맞나요, 이거? 심각하다. 주로 이제 집에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잖아요. 그렇게 맞추나? 네. 냉동고 온도가 20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냉동실이 낮 최고 기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근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백두산은 북한에서 이제 혁명의 성산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국가 지도자가 백두산에 오르면 뭔가 이제 중대 결심을 하러 올라간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 대대로 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백두산을 올랐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저는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백두산을 찾고 있다. 2012년 이후에 5년간 백두산을 계속 종종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죠? 그 왜 백두 칼바람 정신 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혁명을 헤쳐나가려면 뭐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아봐야 된다. 너무 센데. 백두산 그래서- 칼바람. 그래서 영하 이 표현이 17도. 갈수록 막 세지는 거예요, 네. 갈수록. 영하 17도에 백두산 칼바람 한번 맞아봐야 정신이 번쩍. 그래서 이제 흔히 딱 보면은 왜 백두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북한 글 쓴다고 이제 자료 찾다가 봤는데 백두산 칼바람은 그죠? 뭐라 그러죠? 이게 배신과 동료와 원래로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칼바람을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들어봐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백두산을 올라서 그 한겨울에 네. 최고 온도 영하 17도인데 백두산 올라가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백두 칼바람, 네. 백두 칼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무시무시하네요. 네. 근데 언론은 왜 대체로 대화제의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정반대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국가 지도자가 백두산 찾아갔다. 그러면 대화를 결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안 보는 게 정상 아닌가? 네. 보통은 이건 또 뭐 하나 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전 오히려 딱 걱정이 되는 게 진짜 이거 태평양상에 유력한 수소탄을 정말 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신기한 게 보수 언론들을 보면 그런 관측이 없어 그냥.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무서운가 보네. 그러니까- 그럴까봐. 진짜로 그럴까봐 무서운. 정말 제대로 한번 나올 거다. 뭔가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지만 일견에서는 뭐 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대화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 더 센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더 센 카드라는 건 뭐냐면 올해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네.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센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체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게 그 이번에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났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 얘기가 이제 우리가 핵 보유가 완성이 됐다. 핵 보유 목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에 이제 준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애초에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이제 여기에 최대 집중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미국과 해석 대화를 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을 걸었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줬을 때 대화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대화 안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핵 폐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협상에서. 그렇죠. 대화의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논의가 배제되는 대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핵보유국이고 북한도 핵보유국,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의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혹시나 그러면 핵보유국 인정하면은 대화하는 건가?라고 할 때 그래 인정해줄게 해놓고 폐기하자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인정한 게 인정하는 게 아니죠.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대화의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북미 간의 입장 차가 상당히 심하게 있는 거고 이번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을 올라갔던 이 부분들은 그런 대화의 지금의 이제 대립선에서 이거를 쭉 밀어붙여 가지고 한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대화를 이뤄내겠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백두산 올라간 거는 이 직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가의 이제 중대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면 뭐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가서 뭐 참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네.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이제 백두산을 올라가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리, 지금까지의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과 관련된 이 과정들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 이제 미국과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갈까, 뭐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12월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행의 배경은 아마 신년사에서 그 구상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그죠? 한 1년 만이죠. 드디어 주한 미대사가 이제 임명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곧바로 오바마 측근들은 다 네. 사표내 이렇게 해가지고 사표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포트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마크 리포트가 대사였죠 원래. 대사였죠. 부대사가 마크 네퍼네. 둘 다 마크구나. 마크 이름도 비슷해요. 리포트 네퍼. 네. 그럼 거기는 뭐 뚱뚱한 마크 뭐 이제 뭐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부대사가 그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맡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벌써 11개월이나 됐어요. 트럼프가 집권한 지가 1년 다 돼가잖아요. 예전에 그 마크 리포트가 오바마의 그 원래 해군 정보 장교 출신인데 그렇죠. 오바마 측근으로 분리되는 인물이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부임 시에 리포트를 이제 전격적으로 주한 미 대사로 이렇게 딱 발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포트는 그때 해군 출신이고 군부 출신이고 정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태평양 사령부나 아니면 대북 관련해서 뭔가 있을 수 있다. 즉 아시아 회귀 전략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거론되는 빅터 차는 빅터 차는 이름이 일단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걸 알려주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빅터 차. 차 뭐지? 그냥 우리 차씨라 그럴까? 미스터 차 씨. 우리 차형. 차형. 뭐 같은 민족인데 어때? 뭐 차형이지. 이 사람이 예전에 원래 그 미국 내선 잘 나가던 이제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조지 타운대 교수였나? 뭐 그랬던데. 그렇죠. 한국 석좌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네. 한국 석좌 겸 조지 거기서 타운대 이제 교수다. 논문도 쓰고 막 그랬죠. 엄청 잘 나가다가 그 이메일로 뭐 아무튼 뭔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천이 됐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거의 뭐 국무부의 뭐 동아태 차관보 얘기도 나왔었고 꽤 네. 높은 자리로 나왔다가 거기서 한번 이제 미역국 먹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전락해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나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임명이 되네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 예전에 김성룡 씨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성김. 네. 네. 성김도 한때 좀 잘 뜨다가 주한 미대사를 계기로 그다음 요즘 뭐해요 성김은? 필리핀 대사. 필리핀 갔어요? 네. 네. 두테르테하고 잘 지내나 보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 대사하고 필리핀 대사하고 어느 게 더 높은 자리일까? 주한 미대사가 갑이죠. 그래도
필리핀 대사는 별거 아니겠죠? 필리핀은 그래도 좀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왜 예전에 필리핀이 이제 미국 식민지였죠. 미국 식민지였으니까 거의 총독 느낌으로 네, 가겠네. 그 예전에 누구죠? 메가더 네. 더글라스 메가더의 할아버지가 필리핀 총독이었죠. 어. 네, 필리핀 총독이었어요. 뭐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대사가 그래도 동남아 대사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한국하고는? 주한미 대사에 비할 바는 아니죠. 네, 일종의 좀 좌천이라고 보기는 모르겠고. 불쌍하다. 아니 근데 그 뭐야 리포트도 사실 주한미 대사 원래 주한미 대사 하고 나면은 승진해가지고 막 동아태 차관보 올라오고 막 이러기에 정상인데 얘는 한국 와가지고 칼 맞고 고생만 계속하다가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정권 바뀌고 완전 히 개털되고 불쌍히 죽겠네. 주한미 대사 내지는 이제 대북 정책을 담당해가지고 미국 국무부에서 잘된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한칙되겠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 성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가 이제 CBID 이래서 이제 검증 가능하고 완전 핵폐기를 목표로 내걸어 버리는 이상 그 목표를 달성하는 외교 관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한국 오기 싫겠다. 그 승진하려도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와 빅터처럼 그럼 이거 뭐 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등 떠밀려서 오는 거 아니냐. 지난 1년간 주한미 대사도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뭐 트럼프가 장고 끝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시킬 사람도 없고 또 굳이 제안해봐야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빅터차 시켜서 어이 차영 자네 가시라고 왜 제가 해야 되니까 이거 야니 너가 나라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니냐. 과연 근데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걸까?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성김이 오는 것도 그렇고 빅터차 오는 것도 그렇고 계속 우리나라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진짜 미국 본토에는 저런 원시인들하고 섞여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가봐야 성과가 안 나니까 다 빠지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의대에서 뇌혈관계 이런 거 있죠. 신경외과. 네, 이번에 이국종 교수 얘기했잖아요. 응급외과. 그런데 아무도 안 갈라 그러잖아. 가봐야 직사기 고생만 하고 출세하기도 어렵고 이런 건데 그건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만만한 데 중동하거나 아니 그 이라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나라 정권 막 뒤집어 엎고 마음대로 그런 것들 하면 얼마나 출세하기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주 이스라엘 대사 이번에 잘 나가겠네. 네. 거기 근데 주 이스라엘 대사는 내년 중에 총 맞아 죽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를테면은 빅터 차는 주한미 대사에 이제 아마 부임을 하겠죠. 정식으로 이제 인준 절차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이 뉴스 자체를 아무리 봐도 그냥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이에요, 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뭐 요청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한번 빅터차 막 물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문회 곧 들어갈 거다 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한 몇 달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엉터리 뉴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주한미 대사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 빅터차도 뉴스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 야 그러면 진짜 깝깝하겠다. 오기 싫죠. 안 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대학 교수에서 애들이랑 가르치면 참 나름대로 좋았을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모습들이 2018년을 좀 목전에 둔 한반도 관계가 아닌가.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을 오르고 지금 주한미 대사 미국인 이제 주한미 대사 발령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좀 이렇게 자꾸 대비를 안 하려 그래도 자꾸 이게 대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자 어쨌든 백두산 백두산행 이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상당히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거 아니에요. 북한의 원래 이 전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해? 핵 보유국 인정 안 하고 한 100이나 보자. 그 2016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이제 좀 대화하겠지 내심 기대를 했는데 바로 정초부터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이렇게 딱 나와 버렸으니까 2018년에도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대화 제의라고 하는 것이 대화 제의에 북한도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 멘트가 온건하게 간다는 투론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를테면 대화의 성격을 대화의 의제를 규정하는 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미국에 대해서 맞서는 방향으로 뭐가 남았죠, 근데 ICBM까지 쐈는데?
SLBM 이제 SLBM 신형 SLBM을 쏠 거다. SLBM 최근에 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 이제 보도 나오긴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SLBM을 정말 발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옛날 속담으로 빌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래서 한 대 쫙 올라갔잖아요. ICBM 올라갔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인공위성 풀가동시켜 이래가지고 사진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와중에 뭔가 이상한 이거 뭐야 이거 또 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거예요.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남은 게 저번에 이제 그 북극성 1형이었잖아요. 네. 북극성 2형? 2형을 쐈나요? 북극성 2형 아닌가? 아 저번에 쏜 게? 네. 아 2형이었구나. 북극성을 하나 쐈고 네, 북극성 2형을 쐈고. 네. 북극성 2형은 근데 지상 발사잖아요. SLBM이 아니고. 그걸 이제 전환해 가지고. 근데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게 SLBM인데 네. 북극성을 쐈는데 북극성은 그 크기로 놓고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은 아니고 네. 그냥 중거리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괌이나 뭐 잘해야 괌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게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려면 잠수함 자체가 아예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잠수함 크기로 볼 때 디젤 잠수함이고 네. 디젤 잠수함으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 이건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급인데. 물론 괌에 먼저 가서 괌을 쳐서 기름을 얻어서 다시 하와이 가서 하와이를 쳐서 기름을 뭐 얻어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본토 가서 미사일 쏜다? 이런 전술인가? 아무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그 더 사정거리가 긴 그러니까 ICBM급의 SLBM을 배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네. 그러면 미사일 크기가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왔고 북한에서도 예를 들어 조선신보 같은 데서 당연히 핵잠수함 개발로 간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도입보다 자체 개발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재빨리 협상 채널을 북한으로 돌려서 핵잠수함 우리한테 좀 빌려줄 수 없냐? 그 문재인 정부의 핵잠 도입은 그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였다. 그렇게 되면 재밌겠는데. 네, 아무튼 아무튼 이제 뭐, 저는 내년에 핵잠수함을 공개할 가능성 꽤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핵잠수함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원자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수로를 직접 만든다 이런 거니까. 네. 이건 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로를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들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왜 원자로 발전소를 못 짓냐? 미국이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폭격하면 그거 다 작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핵발전소는 꼭 지상에 지어야 되나요? 지상에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싸니까. 지하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하? 네. 지하에 지어도 그거는 이제 대규모 해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해수면 온도를 측정을 하면 포착은 할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아무튼 내년에 그러면은 핵발전소 핵추진 잠수함까지 나올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나온다. 네, 아주 한 표. 자극적인 보도. 네.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네. 핵추진 잠수함이 나온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칼바람 차후에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NCC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